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불작, 치과위생사 블로그 작가 되기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강사 흥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기에 우선 앞서서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명은 윤지혜예요. 네, 저를 홍지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 실제 이름은 윤지혜라는 거. 그래서 저를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치과 이제 경력이 17년 차에 올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치과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지금 수입이 들어오는 그 직업의 종류, 수입의 라인이 1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치과 컨설팅을 하고 있고, 치과 마케터, 그리고 치과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사, 그리고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고, 또 유튜버, 그리고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흑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치과에서 필요한 파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판매하고 있고, 또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보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가입하시고 계시는 파인딩큐라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해서 총 10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진료실에서 일을 했던 치과의생사 제가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수입처를 얻을 수 있었던 거,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바로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는 사실 저는 1년 차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뭐 제대로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치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치과에서 1년 차 때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물건만 없어져도 다 1년 차 막내 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되게 많았었고요. 제가 억울한 일들이 저 딴에는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제가 잘 못한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풀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딘가에는 풀어야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게 바로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저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올렸더니 저와 같은 처지를 겪으신 분들이 공감 갑니다. 이러면서 댓글을 많이 써주셨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내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좀 혼나지 않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글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벌써 이제 16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블로그의 뒤를 돌려다 보면 예전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제가 저를 스스로 알리는 시작이 바로 제가 개설한 무료 블로그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기술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뭐 지금보다야 경쟁이 작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로직을 알지 못하고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상위에 노출이 돼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블로그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또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알리는 그런 블로그를 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이 로직을 알고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블로그를 이제 써오면서 저는 저품질도 한번 먹었었어요. 저품질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썼을 때 혼자만의 어떤 기록용이 아니시라고 하시면 상위에 노출되는 방법을 오늘 배우셔가지고 네, 그 방식, 그 공식대로 여러분들 글을 쓰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꼭 피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고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주 정도 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일기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일기 분들이 글을 2개 정도 본인 블로그에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코칭을 받고 바로 유료 작가, 그러니까 프로죠. 돈을 받고 글을 써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글을 이제 올려보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생각보다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이 글 15개로 조회수 1000회를
돌파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가 교육했던 내용이 꼭 우리처럼 많은 글을 써보는 사람들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꼭 도전을 해보셔서요. 꼭 프로 작가로 활동을 하시고 꼭 그리고 프로 작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퍼스널 브랜딩 또는 치과의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직도 네이버 블로그가 유효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블로그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약으로 이어지는 심리학적 글쓰기. 그러니까 그냥 글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위 노출을 위해서 네이버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내용. 마지막으로 저희도 어떤 일을 해낼 때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가야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바에 이를 수 있는지 전략까지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뒤에 강의는 실제로 실전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그래야 그런 공식을 적용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실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은 SNS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SNS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SNS 시대가 되면서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자, 예전에는 저희가 화장품을 구매를 할 때 뭐 연예인들, 예를 들면 송혜교, 뭐 최지우, 이런 예쁜 연예인들이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저 브랜드는 정말 좋은 브랜드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연예인들만 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 이런 SNS 많이 하실 텐데요.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팔로워가 있다면은 그분이 쓰는 화장품 이런 거 사고 싶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게 너무 예쁜 연예인들이 화장품을 바르는 거 그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정말 좋은 피부과에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제 이제 SNS 친구들을 볼 때는 저와 같은 일반인 같은데 이런 제품을 사용하네. 그래서 저 사람 피부가 되게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케팅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 플랫폼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SNS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틱톡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트위터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질문을 던져 보니까 인스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은 인스타가 아닌 블로그를 이야기를 드리느냐? 사실은 저희는 치과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치과가 잘 되는 방법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치과에 와주시는 환자분들은 어떤 SNS 채널을 활용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이라는 그 통계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구글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92.48%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우리나라는 92.48% 이렇게 높은 구글의 점유율이 1등이 아니라 2등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에서 구글이 2등이고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랑 또 한 군데 어딜까요? 네, 중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가 아직까지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64.7%죠. 제 생각에는
구글이 열심히 따라오고는 있지만 이 판도가 몇 년 이내에 쉽게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지도로 검색을 하고 지도로 예약을 하고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병원에 많이 내원하는 환자분들, 뭐 임플란트 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교정을 하는 환자분들 역시도 네이버를 보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많은 채널 중에서 제가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채널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유튜브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원장님이 유튜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원장님 얼마나 하시던가요? 물론 정말 끈기 있게 열심히 잘하시는 아주 소수의 원장님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하고 있지만 하나의 1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이걸 외부에 이제 맡긴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오면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영상을 뭐 10개 이렇게 올릴 때까지도 조회수가 뭐 5회에서 10회, 막 50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인 노력이 얼마큼인데 이거밖에 안 나와? 하면서 실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서 점점 원장님이 포기하시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 또는 또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원장님도 계시기는 한데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거 이제 찾아보고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아주 좀 예민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통계는 아니고 그냥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유튜브는 좀 장벽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많이 하시는 게 인스타가 있습니다. 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뭐 소아치과라든지 20대, 30대 이런 심리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괜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50대, 뭐 60대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 나이대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널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대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환자분을 찾아보면서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번외인데 한 가지 더 좀 제가 요즘 효과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바로 네이버 지도입니다. 플레이스라고 하죠. 이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에 상단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바로 후기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가 좋다라고 하면 다른 뭐 인테리어를 본다든지 뭐 원장님을 본다든지 한 다음에 전화를 하거나 바로 예약 버튼을 눌러서 네, 저희 신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플레이스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직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로직을 달아내기도 쉽지가 않고 저희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제로 고객분들이 리뷰를 많이 남겨주시고 또 예약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돌아야지 상단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과제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PC도 있고 또 모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가 고객분들이 훨씬 많이 보는 것을 이 통계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모바일이 더 높은데요. 이렇게 사무직이 많은 그런 지역에 가면 신기하게도 PC가 더 높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다면 중간에 이제 뭐 치과를 가야 된다거나 근무 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PC에서 좀 검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PC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글을 쓸 때에는 모바일에 맞춰서 더 가시성이 좋게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잘 나가는 블로그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강의를 신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나요? 네.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 및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딩이에요. 브랜딩은 뭐냐면 나를 알리거나 우리 회사 제품을 알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목적보다는 우리의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려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익형을 생각하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블로그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블로그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광고 클릭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광고비가 클릭당 해서 그 블로그 주인한테 이렇게 입금이 돼요. 네이버 애드포스트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400명에서 600명 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정도 많아야 뭐 19,900원, 적으면은 3,500원, 2,800원 이 정도 수준의 이제 광고 비용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블로그의 클릭, 광고 수입만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은 체험단 같은 것들을 신청해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광고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글을 써가지고 이 글을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또 블로그를 대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잘 나간다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정말 이건 잘 나가는 블로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치과를 결국에는 광고를 해서 고객들이 치과에 이제 유입하도록 만드는 게 저희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목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키워드라고 하죠. 어떤 것들을 검색을 했을 때, 검색어를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검색을 했을 때 파워 링크라는 게 먼저 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로 글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키워드마다 다른데 파워 링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파워 링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파워 링크란 어떤 거냐면요. 입찰을 통해서 우리 치과를 먼저 상단에 올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치과는 클릭을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치과는 10,000원을 건 거예요. 그럼 네이버에서는 어디를 더 위로 올려줄까요? 네. 바로 10,000원을 건 치과를 바로 올려주겠죠. 이렇게 경쟁률에 따라 입찰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클릭 한 번당 3만 원 정도의 네, 금액을 입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로 클릭을 한 번 했을 때 3만 원의 비용이 어디로 가요? 네이버로 이제 입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병원 덕분에 네, 건물을 지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 옆에 뷰 탭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뷰 탭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블로그가 따로 나눠져 있었고 카페도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블로그랑 카페가 다 합쳐지면서 뷰탭 하나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키워드마다 어떤 키워드는 블로그가 위로 올라가 있고 어떤 키워드는 카페가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워드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블로그가 좀 상단에 뜨는 것을 기대하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뷰탭에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접근을 할 때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글이 너무 뒤에 나오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고객분들은 뭐 1, 2페이지 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고 마무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글이 인기가 없는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읽히지 않는 글이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는 치과에서 원장님이랑 이제 나눈 대화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뷰탭에 노출이 되게 되면 원장님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이 몇 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신안이 유입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의 정확한 목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심리학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글을 좀 끝까지 읽고 우리 병원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상위를 노출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뷰 1탭에 네, 이 글이 노출이 되도록 저희가 작업을 할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매력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우리 치과에 예약을 눌러서 내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들도 저희가 심리학적인 글쓰기를 했을 때 엄청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환자 많아졌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될 것이 아니라 치과에서 이거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원 경로를 요즘 거의 다 체크를 하고 있으신데요. 안 하는 치과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환자분이 쓰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이제 적어주면 내원 경로 파악을 통해서 이 마케팅의 성과를 좀 수치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지 경영 지표로 삼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원 경로를 체크하고 이걸 수치화하고 여러분들 덴트앱이나 다른 이제 종류의 프로그램들도 다 내원 경로를 그 프로그램에 직접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귀찮다라고 생각해서 안 적는 치과도 되게 많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치과에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하기 전에 그 수치와 하고 난 후에 수치를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꼭 이 내원 경로 마케팅을 포함을 그 블로그를 포함을 해서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게 꼭 기록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심리학적인 글쓰기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다고 하면 심리학적 글쓰기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글을 쓸 때 되게 막막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쓸까 고민이 되실 텐데 결국에는 내가 알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고객들이 뭘 궁금해하고 어떤 것들을 좀 정보를 얻고 싶어 할까를 파악하는 게 바로 첫 번째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고객들은 뭘 궁금해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카페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레몬 테라스라는 카페를 활용을 합니다. 이 레몬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296만 명의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쓸만한 내용을 검색을 하고
일반인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까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플란트를 한번 쳐 볼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고, 수면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앞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옆에다 계속 기록을 해놔요. 아니면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써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춘 이제 꼭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려고 그냥 하얀 종이에 생각을 할 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궁금증을 알았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 괜찮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얻고 싶은 정보가 여기 탁 나와 있네? 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끝까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재를 찾아보셨으면 요거를 잘 기록을 해놨다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네, 바로 첫 번째는요. 제목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딱 봤을 때 가장 눈길이 가고 제목이 좀 독특하거나 끌리는 것들을 클릭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글을 또는 좋은 영상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콘텐츠를 오픈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블로그도 한번 보실까요? 자, 예를 들면 대전 둔산동 치과라는 이런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대전 둔산동 치과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 대전 둔산동 치과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클릭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별로 매력적인 제목이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원하고 고민하는 내용을 이 제목에 넣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제목을 좀 심리적으로 좋아할까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놔도 되고, 네, 글로 남기셔도 되는데, 저 역시도 이런 이제 단어들을 넣어서 그 광고 카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이 안에서 제가 응용을 해가지고 어떤 저희 강의를 광고한다거나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이런 문장이나 단어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제목에 믹스를 시키시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람들 돈 좋아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 써주면 더 좋아하는데요. 몇 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또는 예를 들면 치과 위생사들만 아는 치과 치료비 얼마 아끼는 꿀팁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글을 쓰시면 좋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손해를 봅니다. 이런 내용을 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이익보다 손해를 보는 거에 더 행동이 앞서가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이런 혜택을 본다 이것보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했을 때 더 크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도 제목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그 리콜 체크 하잖아요. 임플란트 하고 가서 6개월, 12개월 이렇게 오시라고 이제 검진을 보낼 때 이제 시기가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보낼 수 있지만 그것보단 이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없어서 아파서 오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꼭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릴 때 내원해 주세요 라는 문구를 써서 보냈을 때 환자분들이 더 전화가 많이 오고 예약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심리를 이용해서 제목에다가 지금 뭘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당신은 신청할 수 없어. 이거는 언제까지가 마감이야. 이런 초조한 심리를 이제 일으켜낸다라고 하면은 고객분들은 미루지 않고
바로 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 지금 꼭 체크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 요런 이제 단어가 들어가면 네이버 역시도 좀 상단에 노출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시는 거는 세 가지 이유라고 해놓고 내용을 봤더니 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네이버가 인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에 맞춘 몇 가지 이유를 꼭 작성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아 이건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이게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쉽게 이제 행동을 옮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 이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어 요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요 몇 가지만 알면 당신도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치과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요런 거 알면 여러분도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하얀 치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뭔가 제목에서부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밀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주 자주 쓰는 또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어떤 이야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래? 그럼 그게 뭔데?'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그래서 고급 정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눈길이 가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A to Z, 그러니까 다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 사례, 그리고 대공개, 최초 공개, 뭐 엑기스만 구성했다, 핵심 용어, 필수 지식, 빠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재밌다. 요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잘 사용을 해서 제목을 매력 있게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을 이제 클릭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좀 선호하실 것 같은가요? 사실 사람들의 생각도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왼쪽처럼 멋있게 글을 올려놨을 때 사람들이 여기는 좀 꼭 큰 치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광고 글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글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 이거 광고구나.'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많이 찾아서 어떤 업체에서 올린 글이라고 해도 속고 많이 이제 음식점도 이제 찾아가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맛있다라고 해 가지고 찾아가 봤는데 정말 맛없이 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이제 실패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글만 봐도 느낌이 '이거는 업체에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주작이다.'라고 해서 그 글을 바로 나가 버리게 되죠. 같은 의미로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치과만큼 경쟁이 치열한 병가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만 봐도 환자분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상업적인 느낌이 나왔을 때 어떤 이제 한 통계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글이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균 7초 안에 이제 나가버린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글이 정말 좋은 글이다. 이거는 정말 진솔한 글이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오래 체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트렌드가 직접 원장님이 운영하신다, 이런 진솔함이 느껴졌을 때 고객분들이 더 길게 읽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도를 하는 거는 상업적인 느낌보다는 좀 진정성이 우러나는 글을 쓰자. 특히나 우리의 강점이 뭐예요? 저희는 치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쉽게 이해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전문적이되 쉽게 풀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면 되겠죠. 잠깐 제 블로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제 블로그는 이제 하루에 뭐 600 조회수에서
한 뭐 많을 때는 800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6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방문자는 뭐 400명대 이렇게 오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평균 사용 시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평균 사용 시간 보시면 뭐 다양하긴 한데, 요 보시면 아래로 떨어진 날은 주말입니다. 주말. 그래서 평균적으로 4분 45초의 글을 사람들이 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높다는 거죠. 보통은 2분만 넘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블로그에 오랫동안 있다는 것은 고객분들한테 볼만한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체류 시간이 길면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글을 읽으면서 그 치과 혹은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다른 구매로 그리고 내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써야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이 돼서 그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어렵게 쓰지 말고 쉽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권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권위가 신뢰라고도 느껴질 수 있도록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고객이 궁금해하는 글을 쓴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하는 레몬 테라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식인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맘카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맘카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쉽게 쓴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습관처럼 얘기하고 있는 용어가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임플란트 식립 전에는 고리식을 통해 골질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후 수술을 진행하며 상악의 경우 필요한 경우 뭐 상악동 거상술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일반인인데 계속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뒤로 가기로 넘겨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글을 읽을 때 피로감이 훨씬 적고 부드럽게 술술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 특히 고객을 위한 글을 쓰실 때는 임플란트 뿌리 수술 전에는 뼈가루를 채워 넣어서 뼈 상태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후 수술을 진행하며 상악이 아니라 위턱뼈에 필요한 경우 코 안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막을 들어 올려서 뼈가루를 넣는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좀 풀어서 쉽게 써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감과 권위의 글을 쓴다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화답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치과 의사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이 글을 쓰시기가 쉬울까요? 네, 저는 원장님한테 이런 교육을 똑같이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장님이 딱 30분 정도의 강의를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한 또 끝까지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셨던 원장님도 아무래도 진료가 너무 이제 지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이걸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치과의 현실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근데 환자분들은 원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원장님이 글을 썼을 때 더 신뢰를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의 어떤 생각, 철학을 다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글을 다 쓴 다음에 원장님한테 컨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학적으로 잘못된 거나 원장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발행하시는 것처럼 이제 컨셉을 잡고 글을 쓰는데요.
만약에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어서 그런 형태보다는 그냥 우리 직원이 쓰는 것처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15년 차 치과위생사 실장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김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친근감이 이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정보를 이제 주면서 이거 역시도 신뢰를 주면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컨셉은 만약에 치과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좀 결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글의 중간중간에 환자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내용을 써 주시면 좀 좋아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찾아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냐. 그리고 많은 치과 정보 중에서 어떤 치과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그 글을 더 끝까지 읽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글에 좀 중간에 녹여서 글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어떤 로직으로 어떤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수많은 글을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좋은 글을 선별을 해서 상단에 노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네이버 로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바로 C랭크라는 개념입니다. 이 C랭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네이버에서 전문적인 글을 썼을 때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IT, 컴퓨터는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올리고 그 다음 날에는 치과를 올리고 이렇게 잡다하게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글에 왔듯이 이제 치과라고 하면은 치과에 관련된 글들을 이제 올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중간에 좀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 역시도 C랭크 점수에는 좋지 않은 점수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포스팅 글 자체가 좋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이 C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에 좀 글을 올렸을 때 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 자체보다 이 하드웨어, 이 블로그 자체의 점수가 얼마나 높냐 이게 되게 중요한 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은 품질의 글도 상단에 노출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알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왜 이런 글이 나오지? 이런 짧은 글, 이렇게 내용도 없는 글이 왜 상단에 노출이 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이버는 검색질이 낮아졌네? 그러면 구글로 한번 가볼까?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객이 이탈을 하게 되면 머무는 시간이 적게 들고 결국에는 네이버는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료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 로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다이아 플러스라는 로직인데요. 이 다이아 플러스 로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C랭크, 그러니까 그 블로그 자체의 점수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의 글의 질이 상당히 높다, 인기가 많다라고 느껴지면 그 글을 상단에다가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랭크 점수도 높고 다이아 플러스 점수도 이제 높으면은 이제 더 좋겠죠. 그러니까 글의 질도 잘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글을 좀 더 잘 올리는 것이 좋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올리는 분들 중에서도 인플루언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글을 여러 가지를 아주 전문적으로 이제 멋지게 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한 분야의 글을 좀 꾸준히 다양하게 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그 AI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신뢰도와 독창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뢰와 독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 네이버 제목을 보고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안에 들어왔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바로 나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글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이 좀 더 오래 읽혔을 때, 아, 이 글에 정보가 잘 녹아져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거는요, 본인의 체험이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어본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뭐 하고 왔어요. 정말 좋았었어요. 이렇게 나의 경험인 듯이 글을 맨 뒤에 어미가 이상하게 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쭉 그 글의 문맥과는 맞지가 않은데 뒤에 자꾸 과거형으로 쓴다는 거죠. 그거는 마케팅 회사에서 이런 특징을 알기 때문에 맨 뒤에 어미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좀 맞지 않더라도. 하지만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읽기 쉽게 문맥을 여러분들이 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정말로 내가 어디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고, 그냥 그런 경험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글을 쓰지 말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런 현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거는 되게 독창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글 속에 녹이는 게 점수에 있어서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 네이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 시간과 참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발행하실 때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 공감, 하트가 있고요. 그리고 말풍선, 댓글이 있어요. 자, 이거를 사람들한테 안 보여지게 설정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하트 공감이 얼마나 많이 눌리느냐. 자, 그리고 댓글이 얼마나 참여도가 높은가, 몇 개가 달렸는가, 이거 역시도 네이버의 이제 로직에 반영이 돼서 상당히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글이 인기가 없다가 갑자기 제 이제 이웃분들이 막 글을 써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상단으로 막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꼭 네이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행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걸 잘해도 싫어하는 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저희는 바로 그 저품질이라는 게 걸려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써도 이 글이 1페이지에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블로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품질 블로그라고도 하고 막 쓰레기 블로그라고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키웠는데 그 블로그가 저품질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간에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정말 이 저품질을 다시, 지금도 사실 최상은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한 실수 때문에 뭐 그래도 중간까지는 올려놨는데요. 저는 너무나 오래 이거를 키워왔기 때문에 제가 버릴 수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이런 게 이제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냥 올렸어 라고 하신다고 하면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내 블로그가 쓸만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저품질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새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셔서 다시 도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이버에서는 아이디를 세 개까지 이제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네, 다시 하실지 아니면 이어서 하실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은 뒤쪽에서도 나오고요. 만약에 그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봐서 그 키워드, 내가 이렇게 배워서 쓴 키워드가 1페이지에 노출이 잘 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그 글이 너무 정말 키워드 자체가 되게 경쟁이 센데 내 블로그에 글이 몇 개가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품질이라서가 아니라 내 블로그 자체의 경쟁력이 너무 낮은데 인기도가 너무 높은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내 블로그 사이즈에 맞는 키워드를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적당한 그 키워드를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은 제 뒤에 나오는 키워드를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한번 배워볼게요. 금기 행동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런 독창성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글을 똑같이 따라서 쓰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복 키워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치과를 처음에 키워드를 잡고 글을 씁니다. 근데 다음에도 또 서울 치과 키워드를 또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키워드를 써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네이버에서 생각을 해서 그 블로그의 점수를 낮춰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서울치과라는 그 키워드가 그 글 안에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글이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막 100번씩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키워드가 많으면 더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글에 그 똑같은 키워드를 한 30번을 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읽게 되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하얀 색깔 글씨로 이제 바꾼 다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저품질이 온 게 바로 그 키워드의 반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걸 꼭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진을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 사용한 사진을 다른 글에 또 쓰고 다른 글에 또 쓰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할까 싶으시겠지만 네이버에서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광고를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블로그를 전체를 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글을 실어만 주면은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글이 정말 새로운 글인지 아니면은 다른 데 올렸다가 재사용하는 글인지 알 수가 없죠.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받지 않은 글을 올렸을 때 여러분의 잠깐 얼마를 벌려다가 힘들게 키워놓은 블로그 전체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제 광고를 피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로 이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는 그 네이버 자체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뭐 지도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순환을 돌게 만드는 거는 네이버에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데 채널 구글이라든지 다른 채널로 이게 자꾸 빠져나가 버린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글이 좋은 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거나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계속 링크를 거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글 하나에다가만 링크를 걸어놓고 그 글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우리 치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결국에는 네이버 지도나 이렇게 네이버에서 서로 연결되게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로는 금치거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성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도박에 관련된 용어, 이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잘 알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준비를 해본 거는 바로 카더라의 진짜 의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카더라 카더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상위 노출하려면 일일 일포 꼭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최적화된 그런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저품질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글을 잘 쓰게 되면 좀 상위에 노출된 가능성이 큰 글을 최적화 블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일일 1포 또는 일일 2, 3포까지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1일에
1, 2, 3포 정도를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몰아서 10포 이렇게 하는 거, 1일에 10포스팅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 차라리 계속 나눠서 예약을 걸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쓰는 것보다는 1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많을수록 전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글 수정입니다. 우리가 글을 발행을 하고 나서 수정할 것들이 보이잖아요. 뭐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아, 맞다. 그 글도 쓸 걸 하면서 아쉬운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글을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제 그 경험에 따르면 글을 뭐 한두 개 정도 글을 읽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 오타는 그냥 두시는 게 좋고요. 정말 치명적인 건 어쩔 수 없이 고쳐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위에 노출이 됐어요. 이 글을 써서. 근데 그렇게 수정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상위에 노출이 됐던 글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고칠 게 없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발행을 한 이후에는 그냥 웬만한 오타는 그냥 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P 주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엔잡러에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써야지라고 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카페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카페에 가서 계속 IP 주소가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A 카페는 A 카페의 IP 주소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서 글을 쓰고 또 이번에는 B 카페에 가볼까 해서 B 카페에서 와이파이 또 사용을 해가지고 글을 쓰고 이렇게 되면 IP 주소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블로그 지수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혹시 밖에서 꼭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 핫스팟 기능이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활용을 하셔서 그 핫스팟을 켜고 IP 주소가 그렇게 잘 바뀌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는 보통 하나의 컴퓨터에서만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의료 광고법입니다. 의료 광고법. 왜냐면 저희는 일반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의료에 관련된 글을 쓰기 때문에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경찰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글을 신고한 거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치과에서 신고를 한다는 말이죠.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걸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찰서를 좀 피하고 뭐 그런 일이 참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료광고법에서는 최상급의 표현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여기에서 걸렸어요. 최고, 최초다, 유일하다, 최첨단이다, 첨단, 지역 1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밝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우리 치과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쓴 거죠. 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것들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치료 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데이 임플란트, 뭐 원데이 보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막상 가보면 하루 안에 안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대 광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표현은 괜찮아요.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당일 치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쓰는 표현은 오케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풍부한 경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의료법에서 이야기하는 풍부한 경험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무통마취도 역시 안 되는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무통마취 맞아 보셨어요? 맞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증이 아예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통마취라는 말은 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통마취라는 표현을 주의하셔야 되고, 뭐 정확한 이런 말은 안 되고, 또 정밀한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번 시간에 다 이야기 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의료법에 관한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그 의료법에 관한 파일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글을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치료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 와본 환자가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제공을 하고 쓴 것이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그 글은 이제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면 내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요즘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썼는데도 경찰서에 다녀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떤 분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후기를 쓰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좀 피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략을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이제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의지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뭔가 최적화 블로그를 운영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지만 순서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과정이 없이 바로 그렇게 빨리 되는 게 블로그상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안다라고, 글을 쓰는 방법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원빈 뭐 결혼식장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럼 나 저 글을 써야지라고 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겠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그런 이슈가 된 그런 소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글을 썼을 때 내 블로그 점수는 이제 시작인 이제 병아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미 그렇게 큰 블로그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조회수가 높고 경쟁력이 심한 그런 키워드는 우리가 피해가고, 다만 조회수가 뭐 20회, 30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상위에 노출시킨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썼을 때 클릭이 되고, 그리고 클릭이 되어서 사람들이 글을 오래 읽고 소통을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을 때 블로그 지수가 처음에는 빵점이었지만은 1점, 2점, 2점, 3점, 4점, 5점, 7점, 9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회수 30에 도전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50, 나중에는 100, 나중에는 150, 이번에 200 도전해볼까? 되네? 그 다음에는 500 도전해볼까? 되네? 1000 도전해볼까? 되네? 그러면서 조회수 10,000회도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너무 센 키워드를 잡지 말고 점점 올라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그럼 키워드 어떻게 잡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발굴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블랙키위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네이버를 여신 다음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블랙키위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실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시는 건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우리 동네가 이제 어떤 치과인지 동네를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치과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합정동 치과를 쳤을 때 검색률을 보시면
검색량이라고 나와요. 월간 검색량 여기 보시면 PC가 30 그리고 모바일이 110 그리고 토탈 140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회를 검색을 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 키워드를 타겟을 삼아서 글을 쓴 게 블로그가 73건을 썼고 그리고 카페 2건 해서 75건의 글이 발행이 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콘텐츠 포화 지수라는 말이 있는데 블로그는 매우 콘텐츠 지수가 높고 카페는 좀 매우 낮다라고 나와 있고 결국에는 53.57%로 좀 매우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좀 검색 량이 많으면은 연관 키워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너무 낮기 때문에 연관된 키워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자, 1등 치과가 지금 제일 처음에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고요. 발행일은 8일 전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를 봤을 때 91명이 방문하는 이런 블로그도 이렇게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하루에 몇 명이 이제 몇 명이 방문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내 블로그도 방문자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도 이 키워드를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맨 위로 올라왔을 때 키워드 등급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키워드 등급은 뭐냐면 A로 갈수록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큰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D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더 경쟁이 심하고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과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라든지 B라든지 이런 이제 키워드 등급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정도만 돼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합정동 임플란트 같은 경우 토탈 20건밖에는 안 되고 그리고 발행량도 적죠. 밑으로 내려서 봤을 때 방문자 수가 이렇게 적은 블로그도 노출이 되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작한 블로그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런 키워드를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상단에 노출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좀 더 매력 있게 써보시면 점수가 점점 올라가겠죠.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낮은 키워드를 잡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계속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조금 더 센 키워드를 검색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이제 영등포 치과를 한번 쳐볼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검색량의 수준이 다르죠. 네, 4,890건이고요. 발행량도 680. 그리고 키워드 등급은 아주 낮죠. 한번 밑으로 내려서 볼게요.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보면은 여기는 그 포스트라서 저희가 쓸 수 없는 글인데요. 여기가 1등이고요. 그리고 2등에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방문자 수가 249명인 방문자가 또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고 43명이 들어오는 그런 블로그도 이렇게 상단에 노출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9일 전, 8일 전, 11일 전 막 이렇게 아주 가까운 이제 날짜로 해서 여러 치과의 블로그가 도전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경쟁이 치열한 거는 내가 바로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실력을 좀 쌓고 나중에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키워드 등급이 D이기 때문에 좀 더 글이 양도 많아야 될 거고 사진도 많아야 될 거고 영상도 있어야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럼 다른 건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여기 연관된 거 보시면 이 정도, 20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키워드 등급이 C로 올라왔죠. 그래서 내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요런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강의로 넘어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런 게 있어요. 황금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검색하는 양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글이 올라오는 거는 몇 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 글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황금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검색량이 이렇게 적은데 컨텐츠 발행량이 1000건이 넘어요. 이런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아깝겠죠? 자, 그래서 황금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검색량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글의 수가 좀 작은 경우, 이런 경우를 바로 황금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랙키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이렇게 일본에 세 개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유료화를 해서 여러분들 결제하시게 되시면 더 많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의 그 사용량을 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 치과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이버 광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파워링크를 활용하고 계신 병원도 있을 거예요.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무료로 이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다시 네이버를 엽니다. 네이버를 여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네이버 보셔서 여기다가 네이버 광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네이버 광고 나오죠? 요거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치과의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이거 아이디랑 그다음에 비밀번호 알고 계시냐 해서 이제 제가 이거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광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파란 색깔로 광고 시스템. 여기를 이제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보면 위쪽에 도구가 있어요. 도구. 거기에 키워드 도구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써놓으셔야 돼요. 도구에 키워드 도구. 여기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영등포 치과, 영등포 임플란트, 영등포 사랑니 뭐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가 많겠죠. 이거를 영등포 신경치료, 영등포 또 뭐가 있을까요? 잇몸 치료. 이렇게 관련된 거를 5개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관련된 걸 쓸수록 관련된 키워드들이 더 같이 잡히니까 연관 키워드를 더 좀 더 엣지 있게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영등포 치과는 역시나 검색 수가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죠? PC는 450, 모바일은 4440,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보면 경쟁 정도가 되게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월 평균 노출 광고 수는 뭐냐면은 그 파워링크가 15개가 한 개인데 그 파워링크 15개가 다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뭐 100개면 100개 다 받지 않아요.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15개까지만 끊어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풀로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영등포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월간 검색 수가 540. 그리고 영등포 사랑니는 4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서 경쟁이 이렇게 너무 큰 것보다는 경쟁이 뭐 처음에는 50건 이하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당산 임플란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어떤 지역을 정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뭐죠?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니라 치과에 내원하는 고객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10,000건이 되든 20,000건이 되든 1,000,000건이 되든 우리 치과에 몇 명이 내원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셔서 어떤 키워드를 작성을 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몇 개 괜찮은 키워드를 뽑아 놓고 일 주일 동안 쓰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작가님들 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발굴하는 작업이 어쩔 때는 되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보통 1시간 정도 글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1시간 동안 쓴 글이 노출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컨 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이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도끼를 가는 것을 바로 키워드를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키워드를 찾을 때도 욕심을 내지 마시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자.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